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우형찬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형재 의원입니다.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한강에는 약 20여 개의 교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한강 교량에서 매년 천여 명의 투신자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께서 아신다면 깜짝 놀라실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일례로 광진경찰서의 자료를 보시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살 시도 장소 및 방법이 전체 시도자의 36.4%가 교량에서 투신한 것으로 비중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 사진은 영화 김씨 표류기에서 주인공이 한강대교 투신 직전의 장면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따라 그동안 마포대교, 한강대교, 잠실대교 등에 자살방지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있으며 향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대교, 한강대교, 잠실대교 등 주요 교량에서의 자살 시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자살방지 안전난간 설치와 CCTV 설치, 그리고 서울재난본부의 순환구조대가 적극적으로 출동하여 구조를 함으로써 투신자 1000여 명 중에서 사망자 수는 2019년 20명, 2021년에 13명, 2023년도에는 3명에 그치는 등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투신 시도자는 2019년에 504명, 2021년에는 626명, 2022년도에는 1000명, 2023년에는 1300여 명으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2022년, 23년도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미국의 경우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에 매년 투신 사망자 수가 3천여 명에 이르자 공사비 5천억 원을 투입하여 24년 올해 1월 달에 자살 방지 그물망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지난 5월에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호주 공무 국외 출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호주의 대표적인 항만도시인 시드니항에 시드니 하버 브릿지의 경우 위와 같이 아예 자살 방지를 위해서 철조망 펜스를 설치해 놓았는데요. 다음 날 주의회를 방문하여 주의회 의장과 의원들 간의 간담회에서 질의를 해본 바 수년 동안에 투신자 수나 사망자 수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본 의원은 다소 예산 부담이 따르더라도 저희 수도 서울에서도 가장 투신자 수가 많다는, 예를 들면 마포대교 또는 한강대교 등등 대표적인 곳에 상징적으로라도 자살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을 해보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싣기 위해서는 우리 수도 서울에서 서울시가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요, 자살 시도자 중에서 10대에서 20대에 이르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전체 자살 시도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의원으로서 또는 시의원으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고통이나 절망감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간적인 충동을 넘기면 자살 시도를 멈추고 다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자살을 시도한 후 구조된 사람들 중에 다수가 이후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소방재난본부 순환구조대에서 투신 후 구조된 한 여고생의 경우에는 구조된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구조대원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도표 PPT에 보이는 사진이 그 여학생이 그 구조대원에게 직접 손으로 쓴 손편지입니다. 필요하면 제가 저 편지는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요, 자살 시도가 일시적인 절망감에서 비롯된 충동적인 행동일 수 있으며 그 순간을 넘기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디에는 매년 1000여 명 이상이나 생을 마감하려는 어두운 사례들이 있음을 저희는 직시해야 합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는 이러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한강교량에 자살 방지 안전난관과 CCTV를 설치하고 순환 구조대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투신을 하고 구조를 하는 그런 반복적 행태가 되풀이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살 시도자의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산 부담이 다소 따르더라도 자살 방지 건물망과 설치와 같은 보다 강력한 예방 조치를 도입하여 자살 시도자, 투신 시도자들이 순간적인 절망감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어서 돕는 이러한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치 설치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가 자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자살 방지 그물망이나 안전 펜스를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호주에서 가본 시드니의 갭파크 절벽은 영화 빠삐용에서 소개했던 절벽인데요. 여기에는 수호 천사가 있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자살 절벽 천사라고 불리는 돈 리치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수천 명이 실제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게 만든 시드니 왓슨베이에 있는 악명 높은 절벽인 갭파크에서 절벽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최소 500여 명 이상의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 리치 수호천사가 항상 했던 말이 갭파크 산책로 보도블럭에 새겨진 글귀가 있는데 앞의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담백한 미소, 도움의 손길, 경청하는 자세, 친절한 말이 가지는 힘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갭 절벽에는 자살 방지를 위해 9.11 안내 표지판까지 설치를 하면서 한 명의 인명이라도 더 구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한강 교량 중에는 어디에도 그런 입간판조차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태종대 자살바위는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이 그동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태종대의 대표 조형물이라 할 수 있는 모자상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 모자상을 보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서 삶의 희망을 다시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서울시의 한강 교량에도 과거에 자살 방지 예방과 관련된 안내문을 설치를 했으나 오히려 자살자를 더 유도한다는 이상한 이런 논리로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치 후와 철거 후에 여러 가지 통계를 보고 이런 부분은 결정해서야 하는 문제가 아니란가 하는 아쉬운 생각도 합니다. 한강교량의 추락 방지망 설치 사업은요, 투신 사망자 수가 한참 늘어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이슈화가 되자 검토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임 시장 시절에 2019년도에 의뢰를 하여
2020년대에 용역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요 내용은요, PPT에 띄운 대로 보면 뭐 이것이 미관을 제외하고 유지 관리가 곤란하고 구조 활동이 곤란하다 등 이런 부정적 검토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 이러한 그 용역 결과 보고서는 혹시라도 사전에 방향성이 주문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제대로 된 용역 결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미관이 좀 제외되면 어떻습니까? 미관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투신자가 그물망에 걸려 있으면 구조활동은 저희 소방재난본부에 고가 굴절 사다리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이용해서 구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본위원의 서두 그 설명을 마치고요.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시장님을 잠시 단성으로 모셔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연일 시장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는 2006년도에 이제 처음 시장 취임을 하셔서 제1기 재임 시절에 이른바 그 반포 무지개 분수, 세빛 둥둥샘 일명 세빛섬이죠 등등 그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당시에 큰 성과를 거두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이제 제2기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한강 링 사업, 리버택시, 또 지난주에 개관하신 한강 그 전망 호텔 건립, 또 노들섬 개방을 등 한강에 많은 관심과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살짝 좀 무거운 주제로 시정 질문을 드려서 좀 송구한 마음입니다. 시장님, 앞서 이와 같은 주제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쭉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현재 그 서울시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대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자살 예방 센터를 통해서 마음 이음 상담 전화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자살 위기 대응 응급 출동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살 예방 대책이 매우 중요해져서 동네 병원 455개소와 함께 자살 위험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발굴이 되면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임대아파트 중심 복지관 내에 정신건강 전문 요원을 배치하고 학교나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살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등 다각도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저도 대부분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잘 또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게 이제 그는 우리 지상, 육상에서 또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라 보고 좀 전에 제가 모두 설명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한강 교량에서의 그런 투신 시도자가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살 예방 방지문이 그동안 없었다. 예를 들면 마포대교 같은 경우 그런 뭐 예방문을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마 당시로서는 그 문구가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문구들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오늘 질문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미리 사전에 통계를 한번 내봐달라고 그랬더니 그 문구를 설치했을 때와 제거했을 때 이후에 유의미한 통계상의 어떤 그 패턴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보고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최대한 어떤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문구나 아까 태종대에서 보여진 모자상 같은 좀 더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의 연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태종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태종대는 한동안 그 모자상과 함께 태종대 거기에 대형 입간판을 세워서 거기에
잠깐 뭐 예를 들면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 또 미국의 어느 도시 같은 경우는 I can do 뭐 등등 그런 카피 문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는 그런 제가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살 투신 시도자에 대한 어떤 대책이 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그 2기 출범 이후에 그 슬로건으로 내걸고 계시는 약자와의 동행 프로그램과도 뭐 슬로건상에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또 여기 같이 좀 접목을 좀 시켜봤습니다. 이어서 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검문교와 같이 저희들도 우선 가장 그 자살 투신 시도율이 많은 마포대교 또는 뭐 예를 들면 한강대교 뭐 등등 몇 군데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군데라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추락방지 그물망을 시범 설치를 하고 또 태종대와 같은 뭐 또는 그 개파크와 같은 자살방지 상징물들을 시범적으로 또 설치를 한번 해보고 또한 이게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뭐 구태여 숨겨야 된다든지 또 감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또한 그 지금 현재 안전 난간의 경우에도 보면은 마포대교 같은 경우 보면 2016년인가 그 하상 쪽으로 했고 2021년도에 그 다리 교량 상부 쪽에도 안전 난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신 시도자 수는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안전 난간을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뭐 호주 시드니의 교량처럼 철조망으로 하자 뭐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좀 더 그 안전 난간을 실질적으로 효능성이 있는 걸로 좀 확대 설치하는 방안 등등 몇 가지를 좀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뭐 그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셔서 이런 제안해 주시는 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지는 사실은 좀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전 난간도 필요하고 또 지금 인공지능이 탑재된 CCTV 또 지금 추가로 계속 설치를 해서 수년 내에 이 보행이 가능한 19개 교량에 전부 다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뭐 이런 장치야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은 2중 3중으로 어떤 것들을 서로 결합을 시켜 놓으면 가장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될지 앞으로 계속해서 좀 함께 의논을 하시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들을 저희 우리 서울시의 주무부서가 이제 재난안전실이거든요. 그쪽 부서에 쪽하고 이제 몇 차례 상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신호부서에서 이 결정할 만큼 이게 가벼운 소재가 아니라서 결국은 제가 시장님께 정책적 좀 판단을 구하고자 오늘 이게 시장 전문으로까지 이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면 저희도 하다못해 뭐 소규모라도 이런 그 추락 방지 그물망이라도 좀 상징적으로도 한두 군데라도 좀 설치를 하고 우리 서울시가 OECD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 국민과 시민들한테 한번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어떤가 그런 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니까요. 잘 좀 뭐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시범 사업으로 한 군데만 설치하자 이러면 그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다른 데로 그 자살 그 시도 장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의 경우에는 시범 사업은 그렇게 그 성과를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 심도 있는 논의를 함께 하시죠.
예. 그럼 그 부분은 추후에 또 계속 제가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자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서울시 정책과 뭐 기구를 여쭤본 게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이 자살 예방과 관리에 대한 이런 업무가 여러 부서에 좀 흩어져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서울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러한 그 자살 예방 관리 정책을 기획 평가하거나 또는 인력을 뭐 확충하고 뭐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희가 통합 관리를 위해서 어떤 향후 이런 조직을 좀 정비하고 개편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래서 제 취임 이후에 시민들의 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정신건강과를 이미 2년 전에 신설한 바가 있고요. 자살 예방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자살 예방팀을 7월 1일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번에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 되면 아마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조직 개편 이후에 또 운영 실태와 성과 부분은 또 그 이후에 저도 한번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오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예, 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사장님, 이번에 저희 시설공단이 재난안전평가에서 1위를 하셨다죠? 예,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예, 서울시설공단이 전국 지자체 광역 지자체 공단에서 유일하게 예, 재난관리 우수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축하를 드리고, 근데 뭐 보니까 또 그 이후에 공단 전체가 그 청렴도 평가에서는 2등급에 머물렀다는데 예, 그런 것도 좀 잘하셔서 1등급으로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과거에는 뭐 5등급, 4등급, 3등급에 머물던 것을 예. 작년부터 2등급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예. 올해 한번 1등급 달성해 보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1등급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사설은 그만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혹시 저희 서울시 의회의 그 슬로건이 뭔지 아시는가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별로 숙지를 못하신 모양이네. 근데 그 시설공단이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도 일부 부분이 우리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전혀 공단 업무랑 낯설진 않고요. 저희 11대 서울시의회는 김영기 의장님이 이끄시는 서울시의회는 슬로건이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입니다. 슬로건이 예, 참고하시고요. 예, 그래서 저희 11대 의회 출범 초부터 많은 의원님들은 정말 열심히 현장을 다니면서 뛰어다니고 의원실로 와서 공부하고 상임위 본회의를 통해서 의정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사장님께서는 언제 취임하셨죠? 예, 2022년 6월 30일자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 한 2년 가까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만 2년이면 24개월인데 현장 방문을 한 45회 정도를 하셨던데 그러면 현재까지는 83회 정도를 했습니다. 아니 저는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예요. 2년 동안에. 그건 2022년 6개월 동안 40몇 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닌데요. 맞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현장을 열심히 누볐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4개월 동안에 45회로 됐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24개월 동안 몇 회요? 83회 정도라고 저기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40몇 회는 2022년 6개월 동안 이제 방문했던 것이 40몇 회입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공단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이니까 추후에 더 한번 따져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뭐 됐고요. 그러면 그동안 방문하신 장소와 거기서 주요 방문한 장소와 거기서 특별한 무슨 성과라든지 기억나는 게 뭐 어떤 것들이 있으시죠? 저희 시설공단 하는 업무 대부분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93%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 없는지 또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곳은 없는지 제일 먼저 살폈고요. 네.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직원들이 불편한 곳은 없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많이 누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웬만큼 다 파악이 되었고 앉아서도 저기 파악이 될 만큼 됐고 이제는 이제 본부장하고 처장들에게 현장을 맡기고 저는 또 새로운 공단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내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들과 토의와 수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설공단이라는 곳이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서울시에서 우리가 위탁한 많은 이제 시설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이죠. 대표적인 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우선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고요. 그다음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린이 대공원, 그다음에 추모 시설, 지하도 상가, 따릉이, 그다음 장애인 콜택시 등 24가지 분야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중에 이제 지하역 상가 부분, 지하 상가도 맡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죠. 제가 그래서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그 내용 중 하나가 본회의원의 지역구인 그 강남역, 인접 잠실역 지하 상가 같은 경우가 지금 질의 팩트인데요. 그 공단에서 제출한 그 자료에는 그곳에는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지하역 상가 중에 대표적인 상가건이 잠실역 상가나 강남역 상가건인데 거기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문제가 좀 많다고 하는 곳을 위주로 다녔고요. 잠실은 그렇게 큰 문제를 안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 그 의사장님 말씀하시는 문제라는 건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안전에 위해되는 것, 또 시민들이 통행할 때 불편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최우선적인 방문 대상이었고요. 그 잠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잠실광장은 좀 그런데 조금 좀 동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특히 그 교통공사 시설공단 공통사항이겠죠. 2029년 10월 29일 날 이태원 사고 이후에 지하철 역사 내에 공단 공사 공입니다. 이쪽 다중운집 통행로에 있는 각종 판매 시설, 시민 이동에 불편이 초래되는 만한 그런 시설들을 일제히 정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이후에 많은 또 정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이러한 지하철 역사 내의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초 설계할 때 그런 통로나 이동로는 인파를 고려해서 통로로 설계된 것이고 당연히 이것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PPT 좀 띄워주세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잠실역 같은 곳인데요. 잠실역 롯데 백화점 지하에 있는 곳인데 지하 역사에 시민들이 사용해야 될 공간에 무슨 해외 유명 브랜드 할인 매장이라는 곳이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요. 대낮인데도 본의원이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부근을 이동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당초에 제가 잠실역 그쪽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저것은 공영 공간이에요. 저 공간은. 그런 시민들이 많이 인파가 다니는 저런 공간에
그런 판매 시설을 무슨 사기업체가 아니고 우리 공단에서 임대를 주고 그 대비료를 수령만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본의원은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런 공간은 그 유사시에 다중 인파가 몰려갈 때 예. 밀집 인파로 인해서 대형 인명 사고가 또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하루 빨리 그 철거를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생각과 같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2027년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계약 2000 만료시 몇 년이요? 2027년 예. 계약 만료시까지는 기다려줘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시민 휴게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추후금 조치 사항은 추후에 예. 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직접 다음에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그 이제 선정 능력이 있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선정 능력이 그 우리 그 메트로 2호선과 9호선 또 분당선이 3개 노선이 예. 그 다중 이용하는 곳인데요. 저기도 현장을 가보면요, 3개 지하철 노선이 교차 이용하는 그런 환승역인데 동서남북으로 통행이 이렇게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그 통로 가운데다가 저런 판매 시설을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지나면은 빙 둘러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단이나 메트로 측 그 시설이 예, 아니고 교통공사에서 설치한 것으로 아니 보고- 교통공사가 아니고 예. 코레일이더라고요. 예, 코레일. 예, 코레일이라서 메트로에서 쪽으로 의견을 전달을 뭐 하겠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도 예. 뭐 우리 이사장님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교통공사 측에서 그 사용하는 그 역사를 사용하는 그 2호선이나 9호선 사용하는 시민들은 다 메트로 승객들이잖아요. 예, 교통공사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직무 태만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본연의 보건데 또한 그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에서 제가 보시면 저희 그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역 상가 점포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지나가면 아주 무질서가 난무를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점포 상인들의 그 영업권은 우리가 철저히 보장을 해드려야 됩니다. 당연히 본의원은 지난 그 회기 때 서울 지역 그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위한 조례까지 제가 발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참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그렇게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 공단에서 그동안 그 관련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니 물론 그거는 뭐 우리 지금 현 이사장님 이전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뭐 그런 관례겠죠. 하도 그 점포 앞에 가판을 내놓고 판매 물품을 많이 내놓고 팔다 보니까 지금을 보니까 무슨 뭐 자율정비선인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임의로 노란선을 쭉 끊었어요. 그렇게 끊어놓고 뭐 여기까지는 허용해 줄 테니까 여기는 나오지 마라 라고 아마 그렇게 서로 뭐 묵결을 하거나 합의를 한 모양인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다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예. 이거는 아무 그냥 공단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무슨 법적 근거 있어요? 자율정비선 만들어 드린 없습니다. 없죠. 그런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는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거 아무 근거 없이 임의로 이렇게 허용을 해도 되느냐? 저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저런 통로에 시민들이 얼만큼 이동할 걸 예측하고 만들어준 공간인데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공단에서 그런 공간을 침범하는 거 허용하도록 묵인해 준 거예요. 그냥 임의로. 물론 제가 뭐 그걸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업무가 내가 봐서는 잘못됐다. 그래서 무슨 법률적인 공단에서 법률적 근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예, 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해보세요. 예, 과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만들었었습니다. 물건 적시를 받지 못하도록요. 그때 상인들 전체가 다 반대를 하고 해서 상가 운영이 되지 않을 만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이제 수기하는 과정에서 저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저렇게 적치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최소한의 선을 거주면 상인들이 잘 지키겠다 약속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상인들 자율정비선을 만들고 서울시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돼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율정비선을 잘 지키고 있고 예전같이 무질서가 많이 없어져서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남역, 잠실역 같은 경우 보면은 지난번에 본 의원이 5분 발언 이후에 공단에서 나가서 일부 정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이후에 가보니까 그전까지는 뭐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이제 절대로 그 뭐 영업권을 제가 침범하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보장은 해드리되 그런 아무 그 법적 근거도 없이 공단에서 임의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공단에 그동안 그냥 묵은 뭐 관리를 하지만 잘못된 그 월권이자 관행이니까 좀 시정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특히 잠깐만요. 우리 이사님께서 제가 좀 전에 시장님께 여쭤봤습니다만 취임 이후에 저희 슬로건은 약자와의 동행 예. 그 슬로건 아시죠? 예. 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에 예.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어떤 뭐 정책이나 무슨 실적이 대표적인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약자의 동행 역점적으로 개발해서 72가지 저희 업무와 관련된 것을 개발을 해서 네. 시행을 했고 굉장히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부모나 친지들 도움 없이는 서울의 명소나 가고 싶은 곳을 전혀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점을 알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2주일에 한 번씩 저희 버스를 대동해서 그분들 장애인들만 참가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쭉 관광도 시켜주고요. 또 심지어 예. 저 실적은 추후에 서면으로 좀 제출을 예, 부탁드리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요 이야기는 일종의 뭐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상가점포 같은 경우 대부분의 상가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저기까지 한 50m든 100m든 상가가 양쪽에 쫙 있어요. 예. 거기에는 상가들만 쫙 있지 심지어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중앙 공용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예, 비좁다고 느끼고 있고요. 없어요. 의원님 지금. 걱정대로 강남역 같은 경우 하나도 없고 저기 서초구 출구 같은 경우 보면은 출구 쪽에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공단 운영을 수익성만 치우치지 마시고 예. 향후 그 상가 점포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 공간에는 시민을 위한 의식 공간 벤치라든지 음료 시설을 좀 할 수 있는 것도 좀 비치를 좀 하시고요. 거기에 보면 노약자라든지 뭐 산모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꼭 예, 쇼핑을 그렇습니다. 예. 하러 다니는 뿐만이 아니고 그런 분을 위한 배려도 공단에서 좀 해주실 것을 내가 부탁을 예, 제가 저 드리고요. 부임한 이후에는 의원 이제 걱정대로 시민들의 유휴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상점들이 장사 안 돼서 그만두는 그런 공간들이 생기면 시민들의 공간으로 또 미니 도서관으로 저기 계속 바꿔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의원님 걱정하지 않게 계속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거 좀 확대 좀 하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현재 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그 공공자전거 이름이 일명 따릉이라고 아시죠? 따릉입니다. 예. 이 따릉이 사업이 이제 서울시에서 그동안 한 사업 중에 가장 그 잘된 사업 중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보면 이 따릉이 관련해 가지고 매년 이 안전사고가 수백 건씩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2022년 같은 경우는 뭐 960건, 2023년 같은 경우는 860건 등 이런 여러 가지 접촉 뭐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참 잘 되고 있는 따릉이 사업에 보면 저도 현장을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 이 따릉이 그 임대 현장에 보면 안전장구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무슨 헬멧이라든지 예. 뭐 대표적인 게 헬멧이겠죠. 예. 또는 뭐 장갑, 무릎보드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 호주를 가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심지어 싱싱 있죠. 그런 걸 임대하는 장소에도 저렇게 다 의무적으로 헬멧을 만들어놨어요. 사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그 잘된 사업 중에 하나인 그 따릉이 사업이 좀 더 시민들께서 예. 그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뭐 한편으로는 뭐
회수하기가 뭐 불편하다느니 뭐 냄새가 난다느니 그러는데 뭐 분실 우려가 있으면 다른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안전 부분도 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